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 요즘 여러분 있잖아요. 앞서도 국회에 한이 출석할 때 신분 출석하는 그 개인정보 저걸 다 비켜줬잖아요. 왜? 개인정보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정보를 지키게 할 일선에 있어야 할 경찰이 이런 짓을 했답니다. 김묘성 기자님. 이게 정말로 심각한 일이고요. 꽤나 오싹하기까지 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에 대한 신고자인지 먼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아하. 지난달 11일 새벽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택시를 들이받아서 아유, 사고 세게 났네요 여기. 네.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수습은커녕 차를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아이고. 알고 보니까 음주 상태였던 거예요. 하하. 차에서 내렸을 때는 술 냄새가 풀풀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어허. 그런데 때마침 이 사건을 쭉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시민이었어요. 일반 시민이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무려 1.5km가량을 경찰과 함께 추격하기까지 시작합니다. 세상에 용기 있는 시민분께서 그냥 현장을 누가 신고하겠지라고 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세상에 저 못된 사람을 끝까지 추격해서 경찰하고 같이 잡은 거예요. 뺑소니 범은 어떻게 됐을지 시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기증품이랑 챙겨서 이제 도주를 하는 거를 제가 봐가지고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가서 경찰이랑 이제 같이 해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범인, 못된 짓을 한 범인을 발견했다고 해서 몸이 먼저 반응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추격까지 해서 왜냐면 추격 과정에 본인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추격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같이 검거에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안진용 기자님, 이 시민분 정말 막 뿜뿜, 막 이 자신감 뿜뿜, 막 감격 뿜뿜, 막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저희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그 용감한 시민인 거잖아요. 네. 경찰도 이 음주 뺑소니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이 시민에게 포상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잠깐이었고요. 한 달 후부터는 내내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죠. 왜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자, 이 신고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누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시민이 결국 이렇게 잡는 데 도움을 줬죠. 그 신고가 추적했던 그 뺑소니 범이었다는 거죠. 어머나! 자, 불구속 상태였던 뺑소니범. 이달 초에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신고자의 가게를 찾아와서 나를 신고한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보세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생각도 못한 지금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닥친 거잖아요. 근데 신고자는 물론이고 신고자분이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아내분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겁에 질렸다는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고 왔으면 저는 좀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익명신고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제 신분이 노출이 돼서 위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서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의롭게 어떤 불의를 보고 누가 도우려고 하겠어요, 선뜻.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뺑소니범이 신고자분의 가게로 찾아오는 경악스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관련해서 대체 어찌된 일인지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잠깐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조서를 좀 읽다 보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제가 뜬금했어요. 그분이 그냥 찾아갔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엄청 혼냈습니다. 그분한테 왜 거기를 찾아가셨냐, 어떤 얘기 나누셨냐, 거기 다시는 찾아가시지 마시고 조사 받은 이후에 CCTV 영상 확보한 게 있으니까 궁금증이 다 해결됐을 거다. 만약에 가서 또 다른 얘기 하시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도 강력히 했었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조서를 읽어주면서 그 신고자분의 가게 이름을 다 말해놓고 거기를 찾아갔다는 그 뺑소니범의 말을 듣고 아이고 거기를 왜 찾아갔냐고 혼내줬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말하고 있어. 오히려 경찰이 그러면 지금 박주민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 경찰 칭찬해줘요. 아 혼내셨군요. 잘하셨어. 칭찬을 받고자 하는 얘기 지금? 네, 지금 재확인해 준 거죠. 신고자가 누구였는지. 아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준 것도 잘못인데
거기를 왜 찾아갔냐고 혼냈다라는 거는 그 신고자가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니까요. 사실 더 황당한 일입니다. 네. 신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뭐 아무리 경찰관이 죄송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분이 알려진 이상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세상에. 근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네. 다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해당 경찰관은 이 뺑소니범이 계속 부인을 하니까 계속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는데도 부인을 하니까 이렇게 어떤 가게에서 봤다라고 하는데 이래도 부인할 거냐 하면서 가게 업종을 말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근방에서 그 업종의 매장이 딱 2곳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상 신고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했다고 봐더라도 사실 무방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해당 경찰관 실수였다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이 정보가 노출된 만큼 지금 감찰 조사 대상 여부인지 지금 확인한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걸 형사적으로 보면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박대성 사건에서도 살인 사건에서도 이 살인 사건 보고서가 사실 유출되면서 해당 경찰관들이 지금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안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요.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보세요. 그 뺑소니범 이 정말 얼빠진 경찰한테 이 뺑소니 자기를 신고하고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분의 그 가게의 이름을 듣고 냉큼 달려간 이 뺑소니범 있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막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행패 부르지는 않았다 치더라도 이 찾아간 행동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우연히 찾아갔겠거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찰의 대응도 잘못됐지만 나를 신고한 사람 알아가지고 찾아가면은 사실은 큰일 납니다.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형사사건의 수사를 어떤 재판이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그 보복의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위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행패를 부렸다. 그럼 훨씬 더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경찰은 마땅히 감찰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범한 범죄뿐만 아니고 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위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당 경찰은요, 이 얼빠진 경찰은 큰 일을 자초할 뻔했어요. 보세요. 앞서 우리 신고하신 분의 아내분은 진짜 그 얘기 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보세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뺑소니범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맞닥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아내분이. 만약에 그 뺑소니범이 그날 진짜 다른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러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걸 갖고 왔다면 정말 큰일 날 아찔한 상황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쪽에서 나를 신고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찾아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유. 순간 모골이 송연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신고했던 시민하고 부인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지금 이사를 해야 되나? 어머나, 세상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아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포상금도 돌려주겠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세상에. 했던 행동을 난 생각도 하기 싫고 나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나 후회된다. 아마 이런 심정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심각한 사건인 것이 이런 뉴스가 이제 알려지면 이제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는 저 불이한 모습을 봐도 신고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막 그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아까 그 개인정보 유출한 사람이 그 뺑소니범을 내가 혼냈다 이렇게 아까 인터뷰했잖아요. 네. 혼냈다는 말을 보고 아니 처벌을 해야지 왜 혼내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보복의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일일이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복의 목적, 위력 행사 이런 거 없이도 범법자가 그 신고자를 찾아가서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그렇죠, 처벌하는 그렇죠.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요. 예전에 우리 속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왜
맞은 사람이 웅크리고자요. 왜 지금 이 가족이, 이 남편과 아내분이 이사를 생각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제발 대한민국 경찰 정신 차리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눈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